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지하 구조물, 댐 등 매스 콘크리트의 수하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벨라이트의 비율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상으로 높인 시멘트는 1.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4.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벨라이트의 비율을 중형 포틀랜드 시멘트 이상으로 높인 시멘트는 1번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초기 강도는 낮으나 장기 강도는 크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 2. 모래와 자갈의 배합비 3. 시멘트와 자갈의 배합비 4.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표시한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죠? 그렇죠?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하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매스 콘크리트 2. 한중 콘크리트 3. 고강도 콘크리트 4. 수밀 콘크리트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의 수하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는 시멘트는 1번 매스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하열이 증대되어 외부의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는 콘크리트죠? 그렇죠?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1.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수밀하게 타설하기 위해 슬럼프 값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다. 3. 혼화제로서 조기 강도 발현을 위해 응결 강화 촉진제를 사용한다. 4. 골재 치수를 작게 함으로써 시멘트량을 증가시켜 고강도화를 꾀한다. 균열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형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하열이 낮아 수축 균열 발생이 적죠? 그렇죠? 매스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의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1. 고발열성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파이프 쿨링을 실시한다. 3. 포졸란계 혼화제를 사용한다. 4.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균열 발생을 검토한다. 균열의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고발열성이 아니라 저발열성 시멘트를 사용해야 하죠? 그렇죠?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저발열성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파이프 쿨링을 한다. 3. 골재 치수를 작게 한다. 4. 물 시멘트비를 낮춘다. 균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번 골재 치수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해야죠? 그렇죠? 골재의 입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옳은 것은 1. 플로우 시험 2. 블레인 시험 3. 체가름 시험 4. 비카트 침 시험 입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옳은 것은 3번 체가름 시험은 골재의 입도 분포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신축 이음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1. 콘크리트의 수축에 순응할 수 있는 탄성 2. 콘크리트의 팽창에 대한 저항성 3. 우수한 내구성 및 내부식성 4. 이음 사이의 충분한 수밀성 신축 이음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2번 콘크리트의 팽창에 대한 저항성은 팽창에 대한 변이를 흡수하는 성질이죠? 콘크리트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2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3에서 6%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면 공기량이 감소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이 줄어든다. 4.
비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비빔 시간이 2에서 3분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은 감소하죠? 그렇죠? 방사선 차단용 벽체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1. 중량 콘크리트 2. 경량 콘크리트 3.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4.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차단용 벽체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1번 중량 콘크리트는 중정석, 자철광, 갈철광, 사철 등의 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의 종류 중 방사선 차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경량 콘크리트 2. 한중 콘크리트 3. 메스 콘크리트 4. 중량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중량 콘크리트는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죠. 다음 중 중량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석회암 2. 화강암 3. 중정석 4. 슬래그 중량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중정석, 절광석, 철편 등의 비중이 큰 콘크리트로서 방사선 차폐용 골재죠.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 페이스트 이상의 강도를 가진 단단하고 강한 것 2. 운모가 함유된 것 3. 연속적인 입도 분포를 가진 것 4.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 이 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재의 요구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운모는 불순물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용 골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도는 콘크리트 중의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 이상일 것 2.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것 3. 입형은 가능한 한 편평, 세장하지 않을 것 4. 입도는 조립에서 세립까지 연속적으로 균등히 혼입되어 있을 것 골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표면이 거칠고 구형이거나 입방체에 가까운 것이 좋죠? 그렇죠?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입형과 입도가 좋은 골재는 실적률이 작고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 크다. 2. 골재의 입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립률이 이용된다. 3. 실적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면 시멘트 페이스트량이 적게 든다. 4. 콘크리트용 골재의 입형은 편평, 세장하지 않은 것이 좋다.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형과 밀도가 좋은 골재는 실적률이 작은 게 아니라 크고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 큰 게 아니라 작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의 골재로서 불가피하게 해사를 사용할 경우 중점을 두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는 1. 충분히 물에 씻어 사용한다. 2. 장골재의 혼합비를 높게 한다. 3.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보강근을 넣는다. 4.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해사를 사용할 경우 중점을 두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는 1번 충분히 물에 씻어 사용해야 하죠. 염분의 허용 한도는 0.04% 이하여야 하죠. 그렇죠? 콘크리트 재료 분리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가 작은 경우 2. 잔 골재율이 큰 경우 3. 단위 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콘크리트 재료 분리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잔 골재율이 큰 경우 분리 경향은 감소하죠. 그렇죠? 골재의 선팽창 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의 성질은 1. 마모에 대한 저항성 2. 수분 건조에 대한 저항성 3.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4.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 선팽창 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의 성질은
4번 콘크리트의 성질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죠? 그렇죠? KSF2526에 따른 콘크리트용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값으로 틀린 것은 1. 굵은 골재 기준의 점토 덩어리 0.25%, 2. 장골재 기준의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3.0%, 3. 굵은 골재 기준의 연한 석편 5.0%, 4. 장골재 기준의 염화물 NaCl 환산량 0.04%, 골재의 유해물 화물량 허용값으로 틀린 것은 2번 골재 기준의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3%가 아니라 0.5%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열적 성질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는 상온의 범위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per 도씨 전후이며 500도씨에 이르면 가열 전에 비하여 약 40%의 강도 발현을 나타낸다. 2.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적은 골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에 염화물 이온이 일정량 이상 존재하면 철근 표면의 부동 태피막이 파괴되어 철근 부식을 유발하기 쉽다. 4. 공기량이 동일한 경우 경화 콘크리트의 기포 간극 계수가 작을수록 내동해성은 저하된다. 열적 성질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공기량이 동일한 경우 경화 콘크리트의 기포 간극 계수가 작을수록 내동화성은 저하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죠? 그렇죠? 다음 중 콘크리트의 유동성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화제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1. 나프탈렌 설폰산염계 축합물 2. 폴리알킬아릴 설폰산염계 축합물 3. 멜라민 설폰산염계 축합물 4. 변성 리그닌 설폰산계 축합물 유동화제의 성분이 아닌 것은 2번 폴리알킬 아릴설폰산염계 축합물은 감수제의 주성분이죠? 그렇죠?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아래 화학 반응식의 현상은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식의 현상을 찾는 문제입니다. 염기인 수산화칼슘, 콘크리트와 산성인 탄산가스가 만나면 물 H2O가 발생되고 탄산칼슘이 만들어지죠. 염기와 산이 만나 중성화되는 과정으로 정답은 3번 콘크리트의 중성화 과정이죠.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석회가 탄산가스에 의해서 중화되는 현상이다. 2. 물 시멘트비가 크면 클수록 중성화의 진행 속도는 빠르다. 3. 중성화되면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된다. 4. 중성화되면 콘크리트 내 철근은 녹이 슬기 쉽다. 콘크리트의 중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중화되면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을 점차 잃어 중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 시멘트비를 낮춘다. 2. 단위 시멘트량을 증대시킨다. 3.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 4. AE 감수제나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다. 중화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혼합 시멘트는 수산화칼슘의 양이 적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중화가 빠르죠?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1. 고로슬래그 시멘트 2. 폴리머 시멘트 3.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4. 알루미나 시멘트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1번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혼합 시멘트의 한 종류죠? 그렇죠? 각종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용열 시멘트 겨울철 공사나 긴급 공사에 사용된다. 2. 조강 시멘트 C3S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3. 백색 시멘트 건물 내 외면의 마감, 각종 인조석 제조에 사용된다. 4. 플라이 애쉬 시멘트 건조 수축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적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중용열 시멘트는 원자로, 차폐형 콘크리트 등 대형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죠. 겨울철 공사나 긴급 공사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죠. 그렇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3S나 C3A가 적고 장기 강도를 지배하는 C2S를 많이 함유한 시멘트이다. 2. 내황산염성이 작기 때문에 댐 공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수화 속도를 지연시켜 수화열을 작게 한 시멘트이다. 4. 건조 수축이 작고 건축용 매스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이 문제는 2012년, 15년,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댐, 도로 포장, 원자로, 차폐용 등으로 사용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